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지금요, 더불어민주당 X, 과거 트위터라 그랬죠. 거기에서 긴급히 올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건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트랙터 행렬이 경찰의 물리적 제재로 남태령에서 막힌 상황과 관련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강선우, 이소영, 임호선, 김성회, 김준현, 문검주, 박선원 아시죠?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 했던 친구인데요. 이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박선원, 최현일 등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의 과잉 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청과 전농측을 설득하고 조율해 오늘 일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을 설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이제 풀어준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밤새 차가운 현장에서 고생하신 전농 소속 농민들과 직접 나오셔서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 민주당이 말이죠.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저짓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기획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여기에 이제 전농을 이제 위시해서 이런 어떤 과격 단체들 이들이야말로 극좌 세력이죠. 극좌의 특징이 과격입니다. 과격.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 일부 이제 종북성을 띠는 세력들은 극좌라고 보는데요. 극좌. 극좌 극우가 서로 통하는 것은 과격이죠. 과격. 과격한 우파가 극우고요. 과격한 좌파가 극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보통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를 놓고 극우 극좌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극우 극좌의 주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우파와 극우 그냥 좌파와 극좌 주장의 차이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급진, 극좌, 이 과격 이런 것들이 한데 묶이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저들이 지금 남태령 건을 갖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날 한번 일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단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말입니다. 문제는 주말이에요. 평일에는 저들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힘들잖아요. 일단 지금 용산 코앞에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총집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 전선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거 이제 밀고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뚫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경찰도 일단 뚫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또 뭐 그냥 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벌써 애국 우파들 소위 자유우파 성향의 이제 국민들도 그 현장에 이제 나가서 일단 방어를 치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죠. 텐트도 치고 텐트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파 유튜브들도 거기 현장에 많이 갑니다. 뭐 그래서 거기 상황은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는 있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장기화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에는 결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제 이 탄핵으로 인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지금 직무 정지를 또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 가처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만일에 덜컥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와버리면 그게 또 나중에 탄핵 선고 재판할 때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따져보고 됐을 때,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전략이 뛰어난 쪽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이 틀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떼죽음 당할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런 것을 한번 주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남태령 건 저거는 아무리 봐도 동원된 그 트랙터를 보더라도
과거 문재인이 북에다가 지금 주려고 했던 그 트랙터 일부 26대 그것들이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트랙터가 합류했다. 새 것과 그 사용하던 트랙터가 지금 같이 지금 그 섞여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또 트럭들이 거기 농사용 트럭들이 대부분인데요. 또 수십 대 또 온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저쪽 이제 좌파 본진들이 이제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의도라든가 등등에서 지금 재판하니 거기서 시위하던 게요. 이제 주전선을 이쪽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관저 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최전선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자, 결국 그것은 그러나 이제 비춰지는 외양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법리 싸움입니다. 법리 싸움. 법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헌재가 판결하기까지 한 2달 기다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모였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그리고 뭐 기각을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8대 0이 되었었죠. 많이 모인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분위기가 일단 용산을 잘 방어해야 되고 여론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여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호재, 큰 악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호재가 한번 터져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호재 중에 한 개는 부정선거가 가장 큰 호재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메가톤급 어떤 그런 뭐 폭로랄까 아니면 그런 어떤 메시지가 터지면 좋고 또 하나는요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뭔가 거대한 뭐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 어떤 뭐 어떤 특사가 온다거나 뭐 이래서 대한민국의 이 애국 세력 반공 애국 세력이죠. 또 우파 세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메시지가 당도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급 변수들이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은 부정선거 이슈가 진짜 메이저 언론들도 이거 진짜 같은데 라면서 취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뭔가 터지면 제일 좋죠. 저는 언론사 모두가 거기에 연루됐다고 안 보거든요. 일부는 연루됐을지도 모르지만 그 많은 언론사를 어떻게 다 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벌써 몇몇 뭐 대형 미디어는 아니라도요. 아시아 투데이, 스카이 데일리,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데서는 벌써 부정선거 막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KNN이라고 SBS와 제휴된 어떻게 부산 경남의 그 SBS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서도 벌써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의 그 국회 그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걸 무한 반복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같은데라고 느낄 정도로 그 좋은 영상입니다. 계속 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도 하나둘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대형 미디어, KBS, MBC, SBS 같은 곳 아니면 뭐 TV조선 채널A, JTBC 뭐 이렇게 조중동 같은 이런 데서 말이죠. 한번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 막 끝납니다. 선관위는요, 언론이 때리면 손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이제 채용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완전 거기가 완전 뒤죽박죽 막 완전 판도라의 상자였더군요. 그 뚜껑 여니까 뭐 추악한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걸 우리 언론이 그냥 확 하고 보도하니까 그저 뭐 백기투항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때 뭐 감사도 일부 수용했고 국정원이 그때 이제 드디어 그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서버 일부를 그 당시 좀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해킹 툴도 심고 나왔다. 뭐 그게 야당 주장인데요. 민주당 주장이죠. 그래서 그 해킹 툴로 지금 선관위에 서버 다운로드 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그런 내용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어떤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부정선거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입니다. 윤상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선거 주장하면 선관위가 처벌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관한 한 선관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윤상현 중앙선관위 방귀 낀 놈이 먼저 성내나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진전된 발언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입니다. 신성한 투표용지를 어이없게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 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과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윤상현 의원은요, 무소속으로 한번 당선됐잖아요. 4.15 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자, 그리고요, 나경원, 온 동네 현수막, 여의원 내란 공범,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진전입니다. 부정선거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정도의 인식 수준을, 발언 수준을 가지자면은 많은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나경원 의원이 어쨌거나요, 선관위의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 이 윤석열 탄핵에 이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을 지금 지목해가지고 내란 공범이다, 이런 것은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선관위가.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허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선관위가. 위에 거는 걸어도 되고 밑에 거는 걸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지금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다 이러는데요. 정말 개판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이중잣대, 이렇게 공정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터지고 말이죠. 그 정황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해명한 것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문제가 된 그 형상기억 복원종이 있죠.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거 선관위 그 홍보 영상이 원래 있었다 그래요. 그걸 해명하는 게 자기들이 특수하게 어떤 건 재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내려버렸다 그러네요. 그걸 내렸다 그럽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그들도 시인한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의 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부정선거다. 이 두 가지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 가장 완전하고도 근원적인 것은 국민혁명이 되겠죠. 국민혁명. 이것은 정광훈 목사 쪽에서 국민혁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더군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